안녕하세요. 자, 5월, 6월 여러분들 중개사 합격을 위한 학습 방법 컨설팅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5월, 6월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5월, 6월은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메가랜드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엄청나게 성적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기출 분석에 대한 학습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기출 문제 확실히 잡아서 성적을 수직 상승할 수 있도록 성적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개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출 분석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하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출 분석은 먼저 메가랜드만의 독특한 교재가 있어요. 자, 교재는 기출 문제집이 기출 문제집 한 권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문제와 해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또 끝에 가보면 기출 문제가 해설 없이 문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2권, 한 권 속에 두 권의 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이론 해설서 따로 문제편 따로 해가지고 구성된 이 기출문제집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5월달, 6월달은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해서 기출문제집만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저희 메가랜드의 핵심 요약집과 같이 병행을 해서 수업을 하니까 기출문제와 이론이 하나로 어우러진 강의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딱 하나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닌 기출문제집 플러스 선생님들만의 그 핵심 요약집과 병행을 해서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이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과정이 기출 분석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또 질문 들어온 게 기출 분석 과정을 완벽하게 학습하는 방법이 어떻게, 기출 분석 과정을 어떻게 완벽하게 학습을 하는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집은 기출 문제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기출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기출 문제, 오지선다 기출 문제예요. 중개사는 오지선다로 나오니까 오지선다 중에서 이 중에서 답이 5번이다. 답을 찾는 게 아닌 기출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문 하나하나를 반드시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직전 연도에 출제된 기출문제 지문 속에서 그 다음 연도 기출문제가 다시 지문이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답이 몇 번인지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가 1번 문제가 5줄이 나오면 이 5줄을 하나의 OX 문제라고 생각하고 5개 1번부터 5번까지가 요 지문이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요 연습을 하셔야지, 이 문제는 답이 이거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기출문제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분석을 할 때 본인 스스로 분석을 하는 게 벅차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지문 한 줄 한 줄을 분석할 때 핵심 포인트라든지 핵심 단어라든지 문제 푸는 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출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자 그랬어요. 기출문제라고 해서 5개 OX 문제라고 받아들여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 5개 지문을 한 지문 한 지문을 분석해 나가야지 전체 중에서 정답 찾는 연습, 이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기출문제 5개 지문을 각각 해체, 분할하셔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출 지문 분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5개 지문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해부를 하셔가지고 그 지문들 속에서 이번에 35회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지문을 찾아내는 게 요게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5개 지문에 대한 완전 분석을 하는 거, 완전하게 해체시켜서 그 지문 한 줄 한 줄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요걸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틀린 지문은 어디가 틀렸는지, 또 옳은 지문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어딘지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출 분석 과정은 완벽하게 학습을 하려면 일단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어디가 틀렸고 어느가 포인트고 요걸 잘 잡는 거, 요게 바로 완벽하게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또 5월, 6월에 기출 분석으로 60점 전후의 점수가 나올까요? 이제 궁금하신 게 기출 분석 과정만 들으면 점수가 60점대 위아래 60점 근사치로 이렇게 점수가 나올까요? 자, 딱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출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지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유사 문제가 변형되고 그 문제가 지문이 그대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 대략 60% 정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 속에서 이번에 또 출제 가능한 것은 대략 60% 정도가 넘게 출제돼요. 그러면 기출문제 이 풀이 과정, 기출 분석 과정만 정확하게 따라오시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하고 서로 일체만 된다면 여러분은 최소 80점에서 85점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세요. 믿어요. 자, 저희 메가랜드를 믿으시고 메가랜드 강사력을 믿으시라는 거. 그래서 메가랜드는 메가랜드 그러면 강사력이 합격이다. 자, 아시죠? 자, 그럼 메가랜드에서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해드리면 이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중개사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출 분석을 수없이 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년 34회 기출문제 형태를 보면 35회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요걸 예측할 수도 있고 지문을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짚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믿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점수는 60점이 아닌 80, 85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이제 기출문제집에는 과거의 문제들이 과거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지문을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으로 변형해서 다시 재출제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2차 과목은 특히 2차는 매년 개정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특히 공법과 세법과 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공시법도 등기법 지적법도 개정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정된 내용이 많으니 개정된 지문을 꼭 확인하실 거야. 그래서 강의를 저희가 하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요 지문은 개정됐어요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앞에다가 그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 2번이 개정이 됐어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개정하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개정된 문구에다가 빨간 줄로 딱 그어놓으시면 돼. 여기 개정이 됐구나. 그러면 개정 전에는 어떤 내용인데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네 하고 그걸 살짝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출문제를 시험 보듯이 풀어보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출 분석 과정이 끝나시면 그 기출문제를 시험 보는 것처럼 40문제는 50분에 50분 동안 딱 앉아가지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틀렸고 여기는 여기가 틀렸네, 여기는 여기가 틀렸네, 이거 핵심 포인트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네, 문제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지문 학습은 공부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기출 지문 분석하는 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출 문제 풀이는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은 공부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출 문제를 먼저 풀지 마시고 기출 지문 분석을 먼저 하시고, 지문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그 기출 문제를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게 틀렸네, 그런 감을 익히셔야 돼. 그래서 기출 분석만 하시고 지문 분석만 하시고 문제를 안 풀면 실전 감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느끼려면 기출 지문 분석을 한 다음에 반드시 기출 문제를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직접 풀면서 그 현장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반드시 기출 분석으로 80에서 85점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기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고 점수가 얼마나 올라간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기출 분석과 기출 문제 풀이로 나는 80점을 잡는다, 80점 만든다, 이번에 35회 시험을 합격한다, 이런 자신감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집 미리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5개 지문 분석을 하는데 지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해버려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답이네, 답만 찾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강조하는 거 먼저 수업을 먼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럼 제가 미리서 안 풀어봐도 되네요? 네, 안 풀어보셔도 돼요. 풀지 않고 수업을 먼저 들은 다음에 복습을 하시라는 거. 자, 복습. 요게 중요한 거예요. 기출 문제집으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기출 문제집하고 핵심 요약집하고 2개를 병행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이론과 문제풀이하는 연습, 지문 분석하는 걸 잘 들으셔 놓고 기출 문제집을 이제 스스로 수업이 끝난 후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실 때 이 기출 문제집 복습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복습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먼저 기출 문제집을 예를 들어 세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세법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는 납세 의무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러면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나 양식업권을 제외한. 제외한 그랬네? 양식업권이 포함인데 제외를 하겠네? 틀렸네? 그냥 편하게 읽으면서 내가 생각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만 X로 딱 긋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요. 주체구조부, 이게 핵심 단어네? 그러면 주체구조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납세의무자는 그대로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그럼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봐.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 법인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우리 이론을 배웠으니까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납세의무가 그럼 과점주주 되었을 때는 해당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과점주주가 설립했을 때는 설립했을 때는 취득한 걸로 안 보는데? 자, 이게 틀렸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이 증가되면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안 본다가 아니라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서 쭉 나오고 증여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그럼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그랬어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이 경우는 그럼 그냥 유상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취득한 걸로 안 본다가 아니라 본다. 자,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어디가 맞았는가 틀렸는가를 한번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복습을 하실 때 기출 문제 지문을
위에서 이제 우리 그 이론 정리하는 것처럼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읽어요.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 이제 핵심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읽으면서 방금 제가 핵심 단어 찾았잖아요. 여기서 양식업. 양식업은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인데 이것도 광어권, 어권, 양식업권은 취득세 대상인데 아니라겠네? 그럼 이거 틀렸네? 그 다음에 주체구조부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설립시.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 증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가 아니 채무를 인수했을 때 여기서는 채무 인수가 이렇게 이 핵심 단어들을 저희가 강의를 할 때 핵심 단어가 뭐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 단어에다가 본인이 가장 편한 색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핵심 단어에다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핵심 단어를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문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이 긴 지문을 다 보다 보면 실제 시험에 가서는 시간 안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하시려면 핵심 단어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단어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 강의를 들으실 때 정리를 약간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 복습을 하시면서 핵심 단어를 찾는 연습. 그럼 핵심 단어에다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 지문 전체를 다 치르면 안 돼요. 핵심 단어에다만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틀린 지문을 올바르게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를 신고 예를 들어 이제 볼게요. 3월 21일 날 주택을 양도했어. 그러면 예정 신고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2개월이니까 6월 아니라 5월 31일까지 이렇게 틀린 것을 이렇게 고쳐야 돼요. 어디가 틀렸는지 틀린 부분만 X 긋고 그걸 고쳐.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요약집이나 해설서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를 틀린 부분을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 틀린 지문을 올바르게 고치는 연습만 하시면 돼. 처음에는 그것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확정신고 납부할 때 1,600만 원이면 분할납부는 1,0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 할 수 있는데 2,000이 넘지 않았으니까 1,000만 원 초과인 600만 원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맞았네? 또 2,000만 원인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때도 분할납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 차손이 발생한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예정 신고한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예정 신고하지 않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으면 확정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확정 신고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고쳐놓고 보니까 완전히 지문을 엉터리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한다는 안 한다로. 한다는 안 한다로 이것만 바꾸네. 그럼 날짜가 5월을 6월로 이렇게 날짜만 바꾸네. 그러면 지문에서 필요 없는 지문이고 딱 어디 부분이 바뀌어지는가 그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부분을 출제위원들이 주로 바꾸는지를 내가 고쳐보면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전체 지문을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틀린 지문을 어디가 틀렸는지 틀린 부분만 올바르게 고치는 연습을 해보시면 그게 복습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읽는다. 기출문제집을 먼저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집에서 핵심 포인트를 찾으시고 세 번째 틀린 지문을 올바르게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3단계를 거쳐가는 순간 여러분의 성적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아니하신 분들 때문에 기출문제가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출문제 효과를 보려면 먼저 지문 5개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핵심 포인트, 핵심 단어를 찾으시고 틀린 부분이 어디가 틀렸는지 틀린 걸 올바르게 고치는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 또 기출문제집은 제가요 작년에 기출문제집이 깨끗한 게 있는데 작년 걸 가지고 활용해도 될까요? 자, 잘 들어보시고 활용하실 분은 하세요.
작년치가 이번 연도에 개정된 게 개정이 반영돼서 있을까요? 34회 기출문제가 작년 교재에 수록이 돼 있을까요? 34회 기출문제 40문제씩을 분석해서 이번 기출문제집에 반영해서 들어가 있고, 기존에 개정된 내용을 전부 수정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기출문제집을 출간했는데, 개정된 내용이나 34회 작년에 출간된 이후에 우리 작년 10월 달에 시험 봤잖아요. 작년 34회 시험 본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집에 반영이 돼 있을까요? 자,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작년 기출문제집을 활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이번에 새로 기출문제집을 새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나 내용은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작년 기출문제를 보고 옛날 기출문제를 변형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 출제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변형을 해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집으로 보는 게 그게 바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 문제집으로 공부를 지금 해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내용도 바뀌어야죠. 페이지 수도 다르죠. 작년 기출문제도 없죠.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 수정도 안 됐죠. 이 많은 걸 다 알려면 차라리 새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보시는 게 그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이제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35회 동차, 순차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동차 목표로 공부 중이었지만 부끄럽게도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5월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만 조급한 상태입니다. 5월부터 시작해도 동차 준비해도 될지, 1차만 집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그날 수업을 기출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공법이다. 그러면 월요일 공법 기출문제 정리하고 이론 정리하잖아요. 그럼 그걸 복습만 하시면 돼. 월요일 날 들었던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와 이론 정리를 복습을 해가지고 정리를 딱 해. 그러면 그 다음날 만약에 두 번째 화요일 날 민법이다. 그럼 민법에 대한 기출문제와 이론 정리하면서 복습만 해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일 날 학계론이다. 그럼 부동산 학계론에 대한 기출문제하고 이론을 정리를 하셔. 그리고 복습하면 돼.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중개사법이다. 그럼 목요일 날 중개사법이면 중개사법 기출문제집 풀고 이론 정리하고 또 나중에 시간 내서 복습하시고, 금요일 날 세법이다. 그럼 세법 기출문제 정리하고 이론 정리하고 복습하시고, 토요일 날 공시법이다. 그럼 공시 기출문제 정리하고 이론 정리하고 복습하시고, 이 과정을 그날만 해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동차로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만큼 복습을 철저히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기출문제와 이론과 복습을 병행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정리를 해버리시면 내가 1차만 할 건지 동차로 할 건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업 진도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현장 강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신 분이나 현장에서 하신 분은 매일매일 기출문제와 이론과 복습을 병행을 해서 그날 배운 걸 그날 마무리를 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년을 생각 안 하셔도 돼. 35회 시험만으로 끝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스스로 빠져나갈 기회를 지금 만드시려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33회 1차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34회 2차 통과하신 분들은 28%밖에 안 돼요. 무려 72%가 떨어졌어요. 올해 1차하고 내년에 동차 합격할 자신 있는가요? 아니죠. 그러면 올해 1, 2차를 동시에 끝내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년 1년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번 연도 지금부터 집중해가지고 10월 달까지 확실하게 저희 메가랜드와 함께 기출 분석과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시면 분명히 이번 연도 안에 동체 합격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은 피해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딪히세요. 자, 뒤쳐졌다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왜? 기출 분석 문제, 기출 문제만 완벽하게 분석하시고 이론 정리하시고 그날 복습만 해버리시면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앞에 갈 수 있고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60점만을 이해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60점 알고 계세요? 60점만 맞으시면 평균 60점만 맞으시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동차로 밀어붙이시기 바라네요. 자, 5월부터 시작할 경우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어떻게 돼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5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두 가지 플랜을 본인이 생각해 봤어요. 자, 생각이 너무 많으시죠? 기본 핵심 이론을 수강한 후에 기출 과정 준비를 하고 플러스 틈틈이 기출 지문 특강을 수강할. 자, 두 번째, 5월에 개강하는 기출 분석 과정과 이론 강의를 병행하고 하며 수강하기. 먼저 이론 1단원 플러스 기출 1단원. 자, 저희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먼저 이론 1단원을 강의를 하면서 기출 1단원을 병행해서 강의를 해줘요. 그런데 추가로 이론 강의를 또 병행한다. 근데 부족하다면 지금 기출 분석 과정에서 저희가 이론을 어느 정도 이론을 설명을 다 해줘. 근데 그 이론이 부족하다. 내가 이 이론이 부족해서 기출 문제를 못 풀겠다. 그러면 3, 4월 달에 했던 핵심 요약 강의를 병행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병행할 시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은 기출 분석 과정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론만, 그 이론만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기출 문제, 지문 분석을 완벽하게 하시면 추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한번 더 하고 싶다. 조금만, 자, 제가 이제 한 과정을 여기에다 하나의 과정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요거. 저희가 이제 3, 4월 달에 했던 메가랜드만의 독특한 특강이 있어요. 기출 지문. 자, 기출 지문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기출 지문 특강은 3월과 4월에 이미 진행해서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시간이 이론 1단원 듣고 1단원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을 완벽하게 하시고 복습용으로 기출 지문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1단원에 대한 기출 지문집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기출 지문집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기출 지문 특강을 신청해서 이해 안 된 지문만 강의를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전체를 시간을 다 듣지 마시고 내가 이해 안 된 지문이 여기네? 그러면 그것만 한번 설명을 딱 들어보시고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그 과정 패스. 또 한번 쭉 읽어보다가 본인 스스로 읽으세요. 읽어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나오면 그것만 또 그쪽에 또 동영상을 끌어가서 거기만 들어보시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복습용으로 활용하세요. 자, 이론 강의 들으시고 기출문제 1단원 대한 강의 듣고 복습을 할 때, 이 전체에 대한 복습을 할 때 기출 지문 특강을 활용하시면 완전 효과적이에요. 저희가 먼저 기출 지문 분석 특강을 해놨는데 그거는 기출 문제 분석을 하기 위한 전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역으로 하세요. 이론 강의 1단원 들으시고 기출 1단원 수업을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출 지문 특강집으로 1단원에 대한 복습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보다는 2번 과정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2번 과정으로 가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이 질문하신 분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생각만 많이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만, 제가요 이렇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만 말고 바로 실천하시라는 이야기예요. 2번으로 실천하시라는 거. 자,
실천해가지고 행동에 옮기시면 여러분의 점수는 올라간다는 거. 실천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시면 점수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계획은 no, 실천 오케이. 자, 그러면 실천 믿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응시한 후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모의고사는 성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메가랜드 온라인 모의고사 1회 2회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60점보다 너무 낮게 나와요.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을 잘못된지 의문이 듭니다. 자, 어느 시기부터 안정적이고 모의고사 점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 지문 분석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완전한 점수가 나와요. 시험 볼 때까지 그 지문 분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안정적인 점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 분석을 할 때 5개 지문을 어떤 식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분석해 가고 그 분석한 지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 분석 과정을 들으실 때 너무 본인 생각대로 하려 하시면 안 돼요. 본인 생각대로 했을 때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잖아요. 저희 메가랜드 강사지, 저희 선생님을 믿으세요. 저희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중개사 시험만을 위해서 달려오신 20년 이상 달려오신 아주 유능한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걸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0점을 넘기는 방법은 지문 분석을 완벽하게 하시는 순간 점수는 올라가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문 분석을 얼마만큼 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자, 모의고사 점수 30점 나와도 시험장에 가서 60점 넘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 어떤 지문이고 내가 알았던 지문을 틀리지 않았는가, 이것만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는 너무 점수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점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 분석을 얼마나 잘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자, 기출 분석 과정 수험생에게 응원 한마디 그랬는데, 자, 이게 응원이 될지 여러분에게 압박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 1회독 하실 때 꼼꼼하게 하세요. 자, 첫 1회독을 할 때는 자, 전체에 대한 정리를 하세요. 전체. 자, 첫 번째, 기출문제집 1회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차분하게 읽어보고 핵심 단어 찾고 그다음에 틀린 지문 고치고 요거를 1회독에서 전체를 다 하세요. 자, 이제 2회독 하실 때, 2회독 하실 때는 1회독 하면서 완벽하게 내가 분석했다고 하는 지문들을 걸러내세요. 자, 2회독을 할 때는, 두 번째 할 때는 내가 이제 완벽하게, 자, 완벽 이해한 거. 자, 이해된 거. 완벽하게 이해된 것은, 이해된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된 문제는 문제에다가 이제 X를 그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X 그으시면 안 돼요. 1회독을 할 때는 전체를 문제를 다 푸시고 2회독 하면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지문이 나와도 분석을 다 할 수 있어. 요 문제 나왔던 이 지문들은 완벽 분석이 됐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돼. 자, 완벽히 얘기된 게 X 걷어요. 자, 이제 3회독. 3회독을 할 때는 핵심 단어 위주로 지금 X 안 된 거 있죠. X 안 된 내용들 중에서 핵심 단어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핵심 단어를 위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됐죠? 이제 핵심 단어 위주로 다시 한번 쭉 넘기면서 여기는 이 지문에서는 이게 핵심 단어네, 요건 여기 핵심 단어네, 핵심 단어 위주로 다시 보세요. 이제 4회독을 할 때는, 이제 4회독 할 때 이제 3회독까지 하면서 다시 또 이해되고, 자, 이제 내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더 이상 요거는 완벽해. 자, 요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했어.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X 그으세요. 그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X를 걷으니까 문제가 많이 줄었겠죠. 이제 그러면 오해독을 할 때는 이제는 X 그으면 안 돼요. 오해독을 할 때는 지금까지 X 그었던 것만 다시 보세요. 자, 오해독은 지금까지 X1 문제만, 자, 이 문제만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다 알았다 해서 2해독하고 4해독을 하면서 이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해서 X 그어버렸어. 그런데 5해독을 할 때 보니까 X 그었는데도 또 생소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해독을 할 때는 X 그었던 그 문제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아, 내가 요거 요렇게 할까? 이건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기 직전에 X 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들을 한번 가볍게 한번 보세요. 자, 그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35회 시험에 합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아무리 못해도 5번은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출문제집을 10번, 어떤 문제는 기출문제집을 20번, 많게 보신 분은 기출문제를 한 40번 보셨다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최소 5회독. 자, 기출문제집은 최소 5회독. 5번은 보셔야 돼요. 5번은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 지문 분석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5회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돼요. 저는요 2독만 하고 합격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 5회독 정도는 해주셔야 그래야 합격 점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출 분석은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저희 메가랜드는 다른 계열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고민해도 제대로 비교한다면 답은 하나, 메가랜드. 그래서 메가랜드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강사진이 모든 회사에서 메가랜드에서 강사진과 저희 그 회사 구성원들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메가랜드를 믿으시고 메가랜드에서 진행한 과정들을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합격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 분석에 대한 제가 학습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기출 분석이 아니라 기출 분석이 아닌 다른 특강 상품도 엄청나게 메가랜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메가랜드는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안 되는지는 다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특강 상품 궁금하다 그러면 자 1833-3329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과목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데 여기를 보충할 수 있는 과목 특강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맞춤 상담을 반드시 해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실강을 원한다 그러면 노량진 메가랜드로 전화를 해보세요. 그럼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량진 메가랜드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특강 일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메가랜드 노량진 캠퍼스에 들어오시면 특강 일정표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현장 강의는 노량진 메가랜드로, 온라인 강의 상담은 온라인 상담은 1833-3329로 전화하셔가지고 그 본인의 맞는 특강을 상담 받으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기출 분석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출 분석 과정 놓치지 마시고 기출 분석은 필수 코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여러분이 빠뜨리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만큼은 완벽하게 따라오시고 선생님과 수강생이 하나로 돼서 과정을 소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적을 책임을 질 저희 메가랜드가 5월, 6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기다리니까 여러분도 기출 분석 과정에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35회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5월, 6월 학습 방법 컨설팅을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세요.